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 이야기하는 곽 팀장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브랜딩에 관한 허와실이란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케팅과 브랜딩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브랜딩은 조금 더 가치 중심의 체계를 의미하고, 마케팅은 조금 더 고객한테 인지하고 인식될 수 있는 활동, 액티비티 중심이다 라고 차이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마케팅이 조금씩 성과가 좋아지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브랜딩이 잘못돼서 그래, 브랜딩이 약해서 그래 라는 이제 여론이 대두가 되면서 또 예전보다 브랜딩이 많은 분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브랜딩에 대한 가치 체계를 잘 구축한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고객에게 잘 팔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팔리지 않는 이유가 처음에는 마케팅을 못해서라고 생각해서 막 광고도 하고 프로모션도 하고 막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브랜딩이 약해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나 뭐 여러 가지 로고 타입이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선명하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실은 안 팔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걸까? 그러면 브랜딩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브랜딩은 가치 체계를 규정하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브랜드만이 가지는 일관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브랜드와 차별적 인식을 만들어주는 차별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브랜딩이 잘 됐다라고 해서 바로 세일즈가 즉각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한 경쟁, 다 브랜드와 경합하는 이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와 이러이러한 점이 다른 브랜드인 것 같아 라고 식별하게 해주는 식별자로서의 역할이 더 강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마트에서 판매하는 감자나 이런 야채, 채소 같은 걸 가지고 박스를 예쁘게 디자인해 가지고 가격을 훨씬 더 1.5배, 2배 정도 더 비싸게, 뭐 이런 브랜드의 감자입니다 라고 판매를 했다 칩시다. 굉장히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케이스에 가격을 2배 이상 비싸게 팔았어요. 자,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감자와 같은 제품은 그렇게 고관여 제품이 아니죠. 누구나 마음만 사 먹으면 동네 슈퍼든 마트든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감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물론 같은 가격이라면 조금 더 나은 품질과 양질의 제품을 먹고 싶지만, 과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2배 가까이 되는 가격을 주고서 그 감자를 사 먹을 만한 가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브랜딩이라는 건 가치 체계를 규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브랜드가 타 브랜드와 식별될 수 있게끔 우리는 패키징도 예쁘게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품질이 좋은 A급 제품들만 골라 담아서 포장을 예쁘게 해서 브랜딩적으로는 이렇게 잘 갖춰서 팔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상세 페이지라든지 뭐 생산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더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냥 감자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브랜딩이라는 걸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조금 저는 이 브랜딩이라는 현재 시장에 좀 거품이 껴져 있다라는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팔리는 제품 그리고 팔리는 서비스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 실제로 이 제품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것들이 판매가 되었을 때 경쟁력이 있는 제품인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표현을 잘하고 포장을 잘한다라고 해서 그게 팔리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이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돋보이기 위해서, 좀 더 식별되기 위해서 우리 브랜드만의 일관성과 차별성을 규정하는 가치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브랜딩이 잘 되었다라고 해서 이게 세일즈가 2~3배 더 도와주는 그런 개념의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누구나 자신만의 브랜드를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만의 브랜드가 특별해 보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요. 또 고객들이 실제 경험하는 어떤 패키지라든지 혹은 오프라인이라면 공간에 대한 경험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브랜딩을 잘 해놓으면 굉장히 보기 좋은 그런 아웃풋들이 사실 완성이 되죠. 그리고 아마도 잘 신경 쓰지 않은
타 브랜드보다는 우리 브랜드가 더 나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에는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브랜딩의 중요성을 알고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조금 더 아주 예쁘고 정돈되어 보이게 그런 활동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브랜딩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브랜딩은 나름대로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브랜딩이 잘 갖춰졌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게 잘 팔리는 거하고는 큰 관계가 사실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감자에 대한 사례로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잘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방석이라든지 뭐 빈백과 같은 그런 제품이라고 해볼게요. 사실 방석과 빈백 같은 제품은 이게 꼭 어떤 브랜드가 독보적이다라고 할 것이 없이 제조하는 것도 많고 유통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브랜딩적인 가치 체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우리는 빈백의 커버 자체를 신축성이 아주 좋고 반려동물 스크래치도 나지 않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알갱이 자체도 복원력이 굉장히 뛰어난 알갱이를 사용하며 마감 자체도 빈백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한 특수 재봉 공법을 사용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해본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같은 빈백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는 품질이 좋고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서 어찌 보면 고객한테 브랜딩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감자의 사례와 뭐가 다를까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주 사소한 디테일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모여서 고객이 느끼는 완성도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한 효용 가치, 한마디로 베네핏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게 사실 별거 아닌 거라 하더라도 브랜딩적 가치를 내세울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감자의 사례에서는 사실은 품질에 대한 큰 변별력이 없이 어찌 보면 포장이라든지 이런 패키지, 우리만의 컬러를 명확히 집어넣는 걸 가지고 브랜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빈백의 사례에서는 같은 아웃풋을 가진 빈백이라도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마치 명품처럼 기초 소재라든지 그거를 만들어내는 공법까지 전부 다 다른 브랜드와는 완전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같은 산출물을 구매하는 고객도 실제적으로는 이 제품이 값어치를 더 크게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제품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브랜딩이 잘 된다, 브랜딩을 잘했다, 브랜딩을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차별점이 사실은 존재를 해야지 브랜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태원 가서 머리 빡빡 밀고 다 뿔테 안경 쓴다고 다 홍석천 이렇게 레스토랑이다 라고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브랜딩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나 차별점이 있을 때 그거를 완전히 끝까지 끌어내서 고객한테 전달할 때 말 그대로 브랜딩이 통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좋아 보이는 브랜드를 흉내내거나 좋아 보이는 브랜드처럼 보여지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브랜딩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엔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도 마케팅이란 고객이 다른 브랜드가 아닌 굳이 우리 브랜드를 선택했던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브랜딩에 대해서는 가치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가치를 만들어내서 억지로 스토리텔링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본질적 차별점이 존재를 할 때 그거를 잘 못 드러내는 것들을 완전히 끌어내서 고객한테 효용 가치를 제공할 때 브랜딩으로서 사실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럴싸해 보이는 어떤 디자인, 그럴싸해 보이는 어떤 캐릭터 혹은 그럴싸해 보이는 어떤 포장, 이런 것들을 잘 갖추는 게 절대 브랜딩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일즈가 잘 안 될 때 일단 가장 먼저 탓하게 되는 게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브랜딩에 대한 고민을 요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케팅과 브랜딩 모두 잘 챙겨야겠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경쟁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브랜딩에 대한 허와실이라는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